안녕하세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스페이스X는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는 경쟁사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2024년 스페이스X는 단 한 해 동안 펠컨 9 로켓을 포함해 총 134회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우주 발사 횟수를 합친 것의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인도를 모두 더해도 스페이스X 한 회사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주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야기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세웠을 때 그는 항공우주공학 전공자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창업 전까지 로켓 설계를 공부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꿰뚫어 봤습니다. 로켓 발사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기술이 아니라 습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켓은 한 번 쏘면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기계를 일회용 컵처럼 쓰고 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머스크는 그걸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펠컨 9 로켓의 1단 부스터가 발사 후 다시 발사대로 돌아와 수직으로 착륙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비유하자면 총알을 쏜 뒤 그 총알이 다시 총구 앞으로 날아와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 장면을 보고 나서도 무려 몇 년간 우리도 곧 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보잉의 스타라이너는 나사와 계약을 맺고 우주인을 태워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개발에 쏟아부은 돈만 수조 원. 그런데 2024년 첫 유인 비행에서 우주선에 결함이 발생했고 우주비행사 2명이 예정보다 훨씬 길게 우주에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을 지구로 데려온 것은 보잉이 아니라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이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어떨까요? 제프 베조스가 세운 이 회사는 스페이스X보다 2년 먼저 설립됐습니다. 자금도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궤도 발사, 즉 위성이나 우주선을 실제로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발사를 단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매주 로켓을 쏘아 올리는 동안 블루 오리진은 여전히 그 첫 번째 시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차이는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페이스X의 진짜 무기는 속도입니다. 실패해도 빠르게 고치고 또 쏘고 또 고치는 방식입니다. 스타쉽 로켓은 2023년 첫 번째 발사 시험에서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도 폭발했습니다. 세 번째에서야 비로소 우주 공간에 도달했고 2024년 네 번째 시험에서는 발사체와 상단부 모두 제자리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 항공우주 기업 문화와 정반대였습니다. 스타쉽은 단순한 로켓이 아닙니다. 높이가 약 120m, 30층짜리 아파트와 맞먹는 크기입니다. 탑재 가능한 화물의 무게는 최대 150톤, 이것은 지금껏 인류가 만든 어떤 로켓보다 많은 양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 로켓으로 화성 이주, 즉 인간이 화성에 살기 시작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는 목표는 2030년대 내에 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스타쉽을 화성에 착륙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계획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화성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울 때도 빛이 약 3분 동안 달려야 닿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타면 편도만 약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방사선, 태양과 우주에서 쏟아지는 에너지 입자, 극한의 온도, 중력 저하로 인한 신체 약화,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과제들을 완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스타링크입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6,000개가 넘는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띄워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스타링크는 전선의 통신을 유지하는 결정적 도구가 됐습니다. 통신이 끊긴 지역에서도 드론 운용과 군사 조율이 가능해졌고 이것은 전쟁의 흐름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다른 이유로 스타링크를 걱정합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수천 개의 위성이 망원경 관측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허블 망원경 후속 지상 관측 프로젝트인 루빈 천문대는 스타링크 위성의 빗줄기로 인해 관측 데이터의 일부가 오염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성에 차광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성 수가 계속 늘어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주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 궤도에는 현재 3만 개 이상의 추적 가능한 파편이 떠돌고 있고 너무 작아 추적조차 안 되는 것은 수백만 개로 추정됩니다. 이 파편들은 시속 28,000km로 날아다닙니다. 총알보다 10배 빠른 속도입니다. 스페이스X가 위성을 계속 늘릴수록 충돌 가능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FAA, 즉 미국 연방항공청은 스페이스X의 발사 허가를 수차례 보류하며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했고 이 갈등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의 발사 속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2025년
스페이스X는 연간 발사 목표를 더 높게 잡았습니다. 펠컨 9은 이미 같은 로켓을 20회 이상 재사용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유하자면 비행기 한 대를 사서 20번항복 비행했은 뒤 새 비행기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항공사라면 당연한 일이지만 로켓 산업에서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한 번의 발사를 준비하는 동안 스페이스X는 그 기간에 10번을 쏩니다. 그리고 10번 쏘면서 배운 것들을 다음 설계에 즉시 반영합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쌓이면 기술의 차이가 되고 기술의 차이는 결국 시장 전체를 가르는 벽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타쉽은 다음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성을 향한 천무인 화물선이 언제 떠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류가 두 번째 행성에 발을 딛는 날이 온다면 그 로켓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지구를 떠나는 인간이 뒤를 돌아보며 바라볼 하늘에는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별처럼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더 이상 국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스페이스X가 세상에 던진 가장 조용하고 가장 거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